안녕하세요. 헤이월드입니다.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디젤차, SUV, 승합차, 화물차 혹시 가지고 계시면 지금 당장 전부 다 처분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이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요런 느낌이 좀 오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당장 차를 팔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파셔야지. 지금 파시지 않게 되면 조금 늦게 팔게 되면 아마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볼게요. 현 정부는 작년부터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후된 경유차가 수도권이나 서울에 진입하는 걸 막겠다라고 이제 몇 번 얘기를 계속 했었고 관련 법안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준비도 되게 많이 해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내년 초 정도 되면 매스컴에서 노후 디젤 차를 갖다가 굉장히 그 나쁜 식으로 몰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예 디젤이라는 연료 자체가 현재 어떤 상황이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절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연료일 뿐더러 친환경차, 수소차나 전기차 등이 지금 현실에 맞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론몰이를 좀 해서 앞으로는 디젤차 타고 다니시면 조금 사람을 이상하게 디젤차 타? 오우,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디젤차를 탈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의 어떤 대기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디젤차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디젤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10년 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하다 보니 중국 같은 경우는 대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법안이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불어오는 어떤 그 바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대기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덩달아서 디젤차까지도 싸잡아가지고 지금 같이 그냥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디젤차들 맞아요. 뭐 10년이 지난 디젤차들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런 디젤차들은 지금 뭐 유로 3, 4, 5 지금 유로 6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환경이나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어떤 조치를 취하고 단계적으로 뭘 해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을 몰아줘야 디젤차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과거의 대기오염과 지금의 대기오염을 비교해 볼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오래 사용된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당연히 공기 중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각종 그 안 좋은 것들을 배출하긴 해요. 맞는데 요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시행되는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차들은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이고요.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에 대해선 이미 정부에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줬어요. 첫째는 LPG로 구변을 해주거나 아니면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조기 폐차를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를 안 했던 차량은 그냥 무조건 벌금을 매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하나랑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종합검사 받잖아요. 종합검사 받아가지고 만약 거기서 땡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차, 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요 차도 이제 내년부터는 서울로 진입을 못하고요. 진입을 할 경우에는 벌금이 나옵니다. 또 하나 내년 3월부터는 5등급의 노후 경유차 역시도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고 운행을 할 경우에는 이 또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년에 조치가 들어갈 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서울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요거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당장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하는 데도 있고요. 1월 1일부터 한 2달 정도는 그냥 계도 기간으로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한 2월이나 3월부터는 요거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배출가스 등급을 나눴어요.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거나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차량 번호를 치면 자기 차가 배출가스 등급이 몇 등급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고요.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 자동차, 요런 자동차들이 1등급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등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등급은 안 나오고 그냥 5등급이냐 5등급이 아니냐 정도를 이 홈페이지에서 가르쳐 주더라 이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자기 차 번호를 이렇게 딱 입력을 해보시면 자기 차가 몇 등급인지 딱 나와요. 그래서 만약 5등급이다 그럼 바로 파세요. 바로 팔지 않았다가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5등급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 한 2월, 3월부터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서울에 잠깐 왔다 가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서울 진입하는 도로나 아니면 수도권에 진입하는 도로에 거의 한 200대가 넘는 노경유차 단속 카메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오면 그건 영락없이 벌금이라는 거죠. 결국은 차를 무조건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차를 바꾼다라는 건 차를 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디젤 차들이 매물로 나올 겁니다. 그 매물로 나오는 게 10년 안짝의 차들은 많이 안 나올 거고요. 솔직히 이번에 그 배출가스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차들도 결국은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이동용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쫙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동용 단속을 하게 되면 거의 웬만하면 다 걸린다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걸리면 벌금 내야 돼요. 이런 경유차들이 어쨌든 200만 대가 넘어요. 결국은 이 200만 대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다 해가지고 과태료를 엄청 때릴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 같은 서민들은 구석에 내몰리게 되는 거고, 과태료 딱지 계속 날라와 봐요. 엄청 짜증나거든. 그렇게 짜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자기가 타고 다니는 경유차,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맨날 손세차하고 아끼고 닦고 막 조이고, 아유 우리 이쁜이 막 이래가면서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이런 자동차들도 그냥 정말 정내미가 떨어져서 아마 보기 싫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엔 향후 한 5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2010년 미만 경유차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경유차에다가 뭐 매연 저감 장치를 단다든가, 아니면 이제 LPG로 개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더 이상 그런 조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차들은 그냥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새 차들, 어차피 있는 사람들은 새 차 사, 그럼 없는 사람들은 넌 차 타지 마, 뭐 이런 분위기로 갈 분위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준다든가 LPG로 구변을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이런 동향들을 보면 웬만하면 다 조기 폐차로 다 유도를 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차가 없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뭐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는 뭐 할아버지 우리나라에 2010년 이전에 경유차가 존재를 했나요? 아니 왜? 저 2010년 이전 경유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건 말이지.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차들을 아예 그냥 다 폐차시켜서 다 못 쓰게 버려버렸어. 그러면 어떤 대안이나 어떤 그런 방법들은 없었나요? 전혀 없었지. 아니면 수도권에 올라가면 안 돼. 수도권에 올라가려면 수도권 주변에다가 차를 대놓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 그럼 수도권 공기는 중요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 공기는 괜찮나요? 그러게. 그러면 수도권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 시민들이고 수도권 외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할아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가정을 좀 해왔지만 최근에 보면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약간 친환경차 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운행하던 차들은 전부 다 친환경차는 아니고 그냥 일반 환경차도 아닌 그냥 일반 차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정부 부처에서 대응을 좀 원활하고 좀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기존에 약간 돈이 없거나 아직은 좀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럼 넌 차 타지 마. 아니면 그러면 너 수도권에 들어오지 마. 그럼 넌 지방에 살아.
뭐 이런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지역 감정이나 어떤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디젤 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 뭐 한 5년 이내에 어떤 디젤 차들은 괜찮아요. 5년 이내의 디젤 차들이 아닌 5년이 넘어가는 디젤 차에 대해서는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디젤 차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젤 차들 빨리 파시고 가솔린 차나 LPG 차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화물차나 승합차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머리 아파요. 차라리 아니면 새 차를 사시든 아니면 5년 이내에 중고차를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무슨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비판하는 논설위원이나 아니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얘기할 정도 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뭐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딱 보기에 눈치가 앞으로 디젤 차들이 작살이 나니 디젤 차 사는 거는 좀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사시더라도 2010년 이상 디젤 차들은 괜찮습니다. 2010년 이상이 유로 4인지 유로 5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정도의 대기 환경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가르쳐 드린 것처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기 차량이 5등급으로 분류된 차인지 5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차인지 보시고, 만약에 5등급으로 분류됐다라고 하면 당장 이 영상 끝나자마자 당장 가서 파세요. 물론 파실 때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헤이월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손해봤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5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파세요. 파시는 건 어떻게 파냐, 제 영상 참고를 하시라고요. 제 영상에 굉장히 잘 파는 방법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 못 팔겠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물론 제 중간에 뭐 돈 안 남고도 여러분 파는 거나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때 성의 없어, 신경 많이 안 써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제가 어떤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받고 해주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무료로 전부 다 해드릴 거고요. 저는 방법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내년 한 6월달 정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맞아, 헤이월드 말대로 당장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디젤 차들 팔리지도 않고 돌아버리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제 영상 말고 저랑 비슷한 관련 영상들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한번 세워보세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까 고민하는 헤이월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이거구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월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